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498만원입니다. 와, 진짜 이거 돈 벌기 정말 힘듭니다. 3만원 오늘 플러스 했고요. 이 1500만원 근처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터지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딱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뭔가 좀 뭐 잘못한다기보다는 시장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핑계가 아니고 참 어쨌거나 오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미증시가 나스닥이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CPI 결과 발표가 오늘 저녁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좀 낮춰놨는데 그것보다도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낮으니까 연준의 긴축이 완화된다. 이걸 호재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그 전에 1% 상승하고 또 1.76%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CPI가 거의 실업지표가 좋게 나올 것이라는 호재로 인해서 한번 올라가고 지난번 또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CPI 지표가 낮게 발표됐을 때 시장이 반응을 어떻게 하겠냐, 이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스트라 선생님 책에 보면은 기정사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빼타콤플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예상하고 움직였는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반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예상을 하면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계속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실적 발표가 딱 나는 순간부터 내려갑니다. 그 실적만큼 나오면. 왜냐하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목표 달성했으니까 이제 팔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다음에도 또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목표가 달성되면 반대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번에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오면 급락해야 되는데 실적 안 좋게 나왔다고 발표 나오고 나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올라와 버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안 좋을 줄 알고 미리 쭉 빠졌는데 안 좋은 만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료 노출해갖고 반대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PI 지표가 낮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틀이나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만약에 낮게 나온다면 우리 그럴 줄 알고 미리 올랐어 그러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다는 이 생각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눌릴 수는 있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면 길게 봤을 때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까지 긴축을 많이 했는데 그 긴축했는 그 효과가 뒤에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물가가 잡히는 걸로 봐서 이미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여러 번 했는 그게 이제 효과가 나와갖고 물가가 잡히는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면 앞으로도 물가가 더 내려올 것 같다, 이거보다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단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받을지 몰라도 그 조정이 꺾이는 조정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참고 견디면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오늘 아주 눈치 보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 0.15%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도 아니고 외국인 585억에 기관이 260억 정도 매도했는데요. 하루 종일 행보했습니다. 이제 눈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저녁에 CPI 지표 발표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를 이제 눈치를 보겠다는 의미로 행보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거는 이것도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요. 이 외국인 기관 매수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눈치 보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CPI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약간 내려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호재니까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도 불안하니까요. 오늘 저녁에 약간 꺾이면 내일 약간 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700만원 정도 현재 보유를 하고 넘어온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오늘 나온 뉴스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원 탐사하는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그 울진 지역에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리튬 그러면 그 눈이 번쩍 띄죠. 2차 전지에 많이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만약 리튬 광산이 있다면 그거 캐내기만 하면 노다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실제로 이게 그렇게 효과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동해 앞바다에 그 석유가 있다 그랬을 때 난리를 쳤지만 막상 가서 캐보니까 석유는 안 나오고 그냥 그 가스 조금 나오고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게 막상 파보면 리튬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렇게 진짜 노다지라고 할 수 있는 리튬 같은 게 막 매장돼 있는 이럴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조사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성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인해 가지고 오늘 구체적으로는 못 봤는데 대충 해인이라는 종목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광산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그 지하자원을 캐는데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인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세노텍이라는 이 종목이 또 광물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인 것 같고 그 다음 이 태경 BK가 한 5.9%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충 보니까 태경 BK가 그 석회 광산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광산 가지고 있으니까 그 광산이 연결돼 갖고 리튬 뭐 이렇게 이제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래서 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전부 다 그겁니다. 그냥 뭐 이제 보물선 이야기하면 막 급등하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심리적인 효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해인이 상한가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온 뉴스가 또 뭐 있었냐면 그 군사시설 해제한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방에 그 비무장지대 여기에 그 군사지역 일부분을 이제 규제를 풀면 거기 이제 뭐 개발을 하고 찍어줘야 되겠죠.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때 평화공원 하듯이. 그래서 이런 뉴스 나오면은 이제 그 비무장지대에 땅 가지고 있는 회사 대표적인 게 일신석재 이거 돌 캐는 회사니까 거기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코아스 이거 책상하고 만드는 가구 만드는 회사 그 가구 공장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삼육물산도 거기 뭐 있었지 싶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솔직히 규제 풀어봐야 큰 이득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랬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뉴스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 하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서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에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거기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그 풍력 관련한 회사가 급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폭등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S 윈드가 미국의 풍력 수출하는 회사죠. 그래서 관계돼 갖고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니까 풍력 관련주들이 CS 베어링하고 이런 종목들이 동국 SNC 이런 종목들이 덩달아서 따라 움직인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를 몇 프로까지 늘린다 이러니까 태양광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SDM부터 해서 좀 움직이는 모습 이 정부 정책이니까 반응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LG텔레콤인가 개인 고객 신상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보안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수산 INT 얘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엄청난 음봉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들썩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로봇 삼성이 투자했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드디어 이제 한번 꺾였습니다. 그럼 약간 꺾이고 조정받고 나면 다시 또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날 못 잡아가지고 이날 못 잡은 게 아니고 잡았다가 손절해 버렸는데 갚버려가지고요. 정말 이건 아까웠습니다. 그래 미련을 버려야 되겠죠. 대충 이런 정도였고요. 그다음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보였던 종목이 그거였죠. 중동 개발 관련해 갖고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한할 할 때 친선 방문할 때 기업가 뭐 100개 기업이 들어간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는데 두바이하고 지금 네옴시티가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사우디에서 디리아 신도시를 이게 25조인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건 제2의 네옴시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사우디 쪽에 개발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의 그 네옴시티를 비롯한 사우디 개발하고 아랍에미리트 그 두바이 쪽하고 이 서로 이제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 이제 개발해갖고 관광객을 끈다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운이 좋았습니다. 어제 제가 갖고 있었는데 한미글로벌부터 해서 4종목을 분산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장 끝나고 그 부분에 뉴스는 장중에 나왔었는데 반응 안 하다가 장 끝나고 나서 반응을 했는데 이게 그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아침에 급등했다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한 7, 8%, 한 8% 정도 올라갔지 싶은데요. 수익 챙길 수가 있었는데 플러스 한 15만 원 됐었는데요. 고민하다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재료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수익이 줄더라도 버티자. 왜냐 갭으로 뜨면 시간에서 강했기 때문에 갭으로 뜨면 누르니까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재료가 단기에 끝날 건 아닌데 여기서 팔고 또 만약 올라가 버리면 또 난감해지죠. 다시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수익이 많이 쪼그라들어 버렸고요. 대신에 오늘 유신이라는 종목이 조금 그 의미 있게 안 밀리고, 원래 대장격으로 보자면 한미글로벌이 대장으로 움직였고요. 얘가 대장이고 얘가 이만큼 밀릴 동안에 유신이 나름대로 좀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유신 쪽의 종목이 오히려 조금 더 신경 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 그 도화엔지니어링은 아직까지 뭐 시세가 한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히림이라는 종목은 대장으로 그 올라가긴 했었는데 이게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정리해 버렸습니다. 히림요 꺾이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얘는 정리해 버렸습니다. 밑에서 다시 잡기 위해서 일단 그 대통령 방한할 때 아베노미트 그 거기 경제사절단 갈 때 참가하는 회사는 맞는데요. 오늘 뉴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참가하는 회사가 정부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대통령 그 국빈 방문하는데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모여라 이렇게 해갖고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업체들 불러갖고 이거 너 같이 가자 이게 아니고 그냥 같이 갈 사람 너 돈 내고 그냥 참석해라 이래갖고 이제 그 저용하고 끼들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일단 얘는 빼버렸습니다. 대장으로 가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일단 줄였고, 그 다음 이제 전쟁 관련주 중에 그 퍼스텍하고 한일단조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한일단조 이것도 또 그 한탕 해먹고 빠져버렸죠. 방산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그 아랍에미리트 방문할 때 방산 관련 뭐 이런 그 협력 이런 거기 때문에 방산 수출 관련한 이런 쪽으로 테마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뉴스가 딱 뜨면서 쫙 올라갔다 빠졌는데요. 이것도 아까웠죠. 2,900원에 제가 주문을 넣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매도 주문 넣어놨는데 쫙 올라갔고 그 한 팀 밑에서 쭉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요거 딱 터치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약간 왜 이걸 2,900원에 주문 넣는지 몰라요. 2,880원 정도 딱 해놨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쭉 올라갔다 밀려버렸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그 음봉으로 깎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물린 사람들 정리하고 나면 다시 또 재차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단조 가지고 있고요. 포스텍은 왠지 힘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정리해버렸습니다. 약간 내려왔을 때 이 종목은 뭔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뭐 드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 드론도 뭐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대충 요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오늘 그 제가 잡은 종목은 추가 매수한 종목이야. 일단 현대에버다임 오늘 그 매수했습니다. 요거 많이는 아니고 현대에버다임 30만원 정도 33만원이죠 100만원을 3등분 해갖고 지금 잡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그래서 현대에버다임 그 1차 매수한다는 개념으로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 상황이 좋아지면 추가로 더 잡겠다 이런 의미로 현대에버다임 잡았고요. 그 다음 그 잡은 게 화장품 관련주 잡았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중국에서 그 비자 중단하는 바람에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뭐 그 계속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가 맞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비자를 중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그 한국 상품 기분 나쁘다 이래갖고 한국 상품 불매운동 뭐 이렇게 가버린다면 심각해지는데, 그 비자 부분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 그 통제한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불매운동까지 가기에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중국 애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갈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에서 꺾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방역하고 있던 부분을 풀겠죠. 풀면 저쪽에서도 비자 부분을 같이 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풀리면 호재성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지금 17일 날인가요? 이날 그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해서 실내 마스크 해제하게 되면 실제로는 뭐 지금 뭐 다 벗고 다니고 하지만 그래도 그 뉴스 자체가 화장품 관련주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미로 화장품 관련주 중에 쭉 보다가 뭐 아모레프시브 이런 종목은 무거웠어요. 이런 거는 뺐고요. 이 한국 화장품 제조는 개인적으로 제가 얘가 왜 올라간지 이유를 몰라가지고 뺐고, 그 다음 괜찮아 보이는 것 중에 지금 오늘 가장 좋아 보였던 게 클리오하고요. 그 다음 이차 환불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다음 컬러레이 요거는 이제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급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오늘 외국인 제피모간 파는 바람이 좀 눌렸네요. 요렇게 해서 네 종목을 33만원씩 처음에 매수를 했었어요. 장 시작할 때 그 아침에 바로. 그러니까 33만원씩 클리오, 이치환불, 코스메카 코리아, 컬러레이 요렇게 잡고, 만약에 이제 악재가 떠갖고 더 내려오면 밑에서 또 한 번 더 잡고, 그 다음 한 번 더 잡고, 이렇게 하려고 1차 선발대로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끝날 때 이제 클리오가 돌리길래 요거 이제 추가로 더 잡아가지고 2차 매수까지 했습니다. 잡고, 그 다음 2차 환불 마찬가지로 추가로 더 잡고 해서 요 두 종목은 68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컬러레이는 30만원씩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태경 BK는 제가 장 시작할 때 그 잡았었거든요. 30만원을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바로 잡았습니다. 이 시초가에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여기서 튀어오르길래 여기서 30만원 더 잡고, 그 다음 올라갔을 때 여기서 30만원 이익 실현하고 다시 마지막 종가에 잡았습니다. 이게 된 이유는 일단 이게 그 리튬 광산 관련해 가지고 반응을 했는데요. 여기서 절반을 이익 실현한 거는 이게 그냥 땡겨 올리다가 그 털어먹고 빠지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을 팔았고요. 그 다음 진짜 털어먹는 줄 알았습니다. 쭉 빠졌는데 만약에 다시 털어 올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일봉으로 딱 보면 그림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아직 재료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가로 3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70만원 정도 되네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여기다가 태경 BK까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종목입니다. 10종목인데 이게 비중이 뭐 다 조금씩 잡아가지고 금액이 되게 크진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시장은 방향은 일단 돌린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돼봐야 알겠지만 이게 좋게 나온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돌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눌리더라도 방향을 위쪽으로 계속 보고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고요. 만약에 CPI 그 물가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높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심각해지죠. 연준에서 지금 그 금리 인상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미증시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손절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대충 분위기로 봐서 딱 그 예상한 만큼 나올 것 같고, 그 정도 나오면 재료 노출이네 그러고 약간 눌리긴 할 겁니다. 눌리긴 하지만 대충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눌린다 하더라도 여기 정도 선은 오늘 올라간 요 부분 정도 선, 요 정도 선은 지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요 정도만 지켜준다면, 반대로 말하면 위쪽 방향이 아주 유효하다. 대충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시장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그렇다로 하는 것보다는 그럴 것이다 하고 나서 만약에 다르게 움직인다면 과감하게 포지션을 바꾸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